이덕수는 아내가 부잣집 남자와 떠났다는 어머니의 말을 2년간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장터에서 아기를 등에 업고 나무를 팔고 있는 아내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소문의 뿌리를 캐고 아내의 침묵의 이유를 들으며 두 사람은 각자의 잘못을 천천히 마주했습니다. 2년의 공백을 건넌 자리에 봄밤의 달빛이 내려앉던 날 두 사람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도깨비 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장터에서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은 때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이덕수가 그날 장터에 나간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어요. 봄장이 섰다는 말에 동네 아재 하나와 함께 나선 길이었는데 국밥집 골목을 지나다 발걸음이 딱 멈춰버렸습니다. 처음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아니, 의심한 게 아니라 눈을 감았다 다시 떴습니다. 그래도 그 모습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기를 등에 업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광목 포대기로 아이를 동여맨 채 두 손으로는 나물 광주리를 들고 손님과 흥정을 하고 있었어요. 얼굴은 햇볕에 거무스름하게 탔고 치맛자락은 닳아서 끝이 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덕수는 그 여인의 옆 얼굴을 단번에 알아봤어요. 좋은 애였습니다. 틀림없는 자신의 아내, 좋은 애였어요. 가슴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두 다리는 그 자리에 박혀버렸고 입은 벌어졌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행하던 아재가 옆에서 무어라 말을 걸었지만 이덕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2년이었습니다. 좋은 애가 집을 나간 지 꼭 2년이 지났어요. 그 2년 동안 이덕수는 어머니 박 씨에게서 같은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좋은 애가 마을 건너 부잣집 아들 눈에 들어 스스로 짐을 싸들고 나갔다고요. 좋은 팔자를 찾아 제 발로 나선 것이니 붙잡을 것도 찾을 것도 없다고. 어머니는 그 말을 할 때마다 목소리를 낮추고 한숨을 섞었습니다. 마치 자신도 억울하다는 듯, 마치 며느리에게 배신당한 사람이 자기인 양 말했어요. 이덕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으려 했어요. 어머니가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2년 내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좋은 애가 있습니다. 아기를 업고 다른 치마를 입고 장터 바닥에서 나무를 팔고 있었어요. 부잣집에서 호강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팔자를 고친 여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지친 얼굴에 굳은 살 박힌 손을 가진 홀로 살아온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덕수는 천천히 발을 뗐습니다. 좋은 애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반쯤 다가갔을 때 좋은 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좋은 애의 얼굴에서 먼저 핏기가 가셨습니다. 광주리를 쥔 손이 떨렸고 등에서 아이가 칭얼거렸어요. 좋은 애는 아이를 달래듯 등을 토닥이면서도 시선을 이덕수에게서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덕수는 멈춰 섰습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가까스로 입을 열어 한마디만 했습니다. 당신 여기서 무얼 하는 것이오? 좋은 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먼저 흘렀어요. 장터 한편 나무 그늘 아래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덕수는 조 씨의 맞은편에 앉아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돌이 갓 지났을 나이로 보였습니다. 눈매가 조 씨를 많이 닮았어요. 볼은 통통하고 눈망울은 까맸는데 낯선 남자를 올려다보다가 조 씨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얼굴을 묻어버렸습니다. 이덕수가 물었어요. 아이 아비는 어디 있소? 조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어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어요. 이덕수는 그 말의 무게를 가늠하려 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뒤엉켰어요. 부잣집 아들이 버린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혼자였던 것인지. 그러나 조 씨의 표정은 그런 추측을 허락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이덕수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왜 나를 찾아오지 않았소? 그 말에 조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먼 데를 바라보더니 찾아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라고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소? 조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쓸었어요. 이덕수는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감각이 몸 안에서 올라왔어요. 2년 전 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하나씩 다시 떠올랐습니다. 부잣집 아들과 떠났다는 말, 제 발로 나갔다는 말, 짐을 쌌다는 말. 그 모든 말들이 지금 이 눈앞의 장면과 맞지 않았어요. 짐을 싸서 부잣집으로 간 여인이 2년 뒤 낡은 치마를 입고 장터에서 나무를 팔고 있을 리 없었습니다. 이덕수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집에서 나올 때 무슨 일이 있었소? 조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다시 칭얼거렸고 조 씨는 등을 토닥이며 자장자장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 소리가 가라앉은 뒤에야 조 씨가 고개를 돌려 이덕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나가라 하셨습니다. 이덕수는 굳어버렸어요. 조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2년 동안 이미 수없이 삼키고 또 삼킨 말이었는지 오히려 담담하게 나왔어요. 다만 그 담담함이 더 아팠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울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어머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덕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들었어요. 어머니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왜 라는 물음이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왜 조 씨를 내쫓았을까요? 그리고 왜 2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이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 씨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내일 다시 올 것이오. 그때까지 아무데도 가지 마시오. 조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토록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덕수는 걸으면서도 자꾸 발이 멈췄어요. 장터에서 본 조은혜의 얼굴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햇볕에 탄 뺨, 헤어진 치맛자락, 그리고 등에 업힌 아이.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겹쳐지고 또 겹쳐졌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그 여인에게 어떻게 내려앉았는지를 이덕수는 이제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나가라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귓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대문 앞에 섰을 때 이덕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마당 한편에서 어머니 박 씨가 장독대 앞에 쪼그려 앉아 간장 항아리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더니 아들을 보고 반갑다는 듯 환하게 웃었어요. 어서 왔느냐? 장은 잘 보고 왔고. 이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2년 동안 늘 보아온 어머니의 얼굴인데 오늘은 그 표정 뒤에 무언가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 씨는 일어나 손을 옷에 닦으며 아들 쪽으로 걸어왔어요. 무슨 일이냐 하며 태연히 물었습니다. 이덕수는 곧장 말했어요. 오늘 장터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 순간 박 씨의 얼굴에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눈꺼풀이 한 번 떨렸고 입가의 웃음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금세 표정을 가다듬었어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게냐 하며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기를 업고 장터에서 나무를 팔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혀를 찼습니다. 제 팔자가 그런 것을 어쩌겠느냐. 좋은데 간다더니 허풍이었던 게지. 이덕수는 그 말을 가만히 들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어요. 어머니, 은혜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나가라 하셨다고요. 마당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장독 뚜껑이 미세하게 덜컹거렸어요.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닫은 채 아들을 바라봤어요. 이덕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잣집 아들과 떠났다는 말은 어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2년 동안 제가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은혜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장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박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어요. 이덕수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화를 누르는 것이 느껴질 만큼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저는 지금 따지러 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제 아내가 왜 쫓겨났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박 씨는 한참 만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당 끝 먼 데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이덕수는 굳어버렸습니다. 그 말이 마당에 떨어지고 난 뒤 한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덕수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박 씨는 시선을 마당 끝에 고정한 채 손을 모아 쥐고 있었습니다. 말을 뱉고 나서 후련한 표정도 두려운 표정도 아니었어요. 오래 묵혀온 것을 꺼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무겁고 지쳐 보였어요. 이덕수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박 씨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지방으로 나가 석 달을 비운 때가 있었지. 그때 은혜가 외간 남자와 어울린다는 말을 들었다. 동네 아낙네 하나가 내게 와서 귀띔을 해줬어. 낮에 사내가 우리 집 앞을 어슬렁거렸다고, 은혜가 문 앞에서 그 사내와 말을 섞었다고. 이덕수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은혜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내가 셈을 해보니 시기가 딱 맞지 않았어. 나는 그때부터 의심이 들었고 은혜에게 물었지. 그런데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해명도 않고 부정도 않고. 그래서 나는 확신하게 됐어. 이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해가 된다는 것과 옳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석 달을 비운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이덕수는 또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직전까지 은혜와 함께였다는 것을요. 어머니, 그 동네 안악이 누구입니까? 박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더니 최시댁 며느리라고 했습니다. 이덕수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어요. 최시댁 며느리라면 알고 있었습니다. 입이 가볍기로 소문난 여인이었어요. 이 마을 저 마을 소문을 옮기며 다니는 것으로 반경 오리 안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덕수가 다시 물었어요. 어머니께서 직접 보신 것은 있습니까?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들은 말만 믿고 며느리를 내쫓으신 것입니까? 박 씨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덕수가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평소에 이덕수라면 어머니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아들은 달랐어요. 눈빛이 차가웠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를 달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결국 시선을 내리깔았어요. 나는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랬다. 나쁜 여자를 옆에 두느니 일찌감치 끊어내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이덕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 쪽으로 걸어갔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2년이었습니다. 2년 동안 조은혜는 혼자였어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장터에서 나무를 팔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이덕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시간의 뒤에는 어머니의 의심과 한 안악의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이덕수는 내일 해가 뜨는 대로 두 가지를 해야 했어요. 최시댁 며느리를 만나는 것, 그리고 다시 조은혜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덕수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박 씨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덕수가 나간다는 말도 없이 대문을 나서자 박 씨가 등 뒤로 어디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덕수는 잠깐 다녀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걸음을 이었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어떤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최씨 댁은 마을 북쪽 끝에 있었어요. 돌담이 낮고 마당이 좁은 집이었습니다. 이덕수가 대문 앞에 서서 안을 향해 사람 있느냐고 부르자 잠시 뒤 최씨 댁 며느리가 나왔어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는데 이덕수를 보자마자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아는 체를 하며 어쩐 일로 왔느냐고 물었어요. 이덕수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2년 전 어머니께 우리 집 앞에서 사내를 보았다고 전한 것이 아주머니가 맞습니까? 하고 바로 물었어요. 최씨 댁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한쪽으로 미세하게 피했어요. 이덕수는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물었어요. 직접 보신 것입니까? 아니면 들으신 것입니까? 여인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고르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낮게 말했습니다. 직접 보긴 했는데 그게 꼭 수상한 것이라고 단정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낯선 사내가 대문 앞에 서 있었고 은혜 씨가 문을 열고 나와 몇 마디 나누는 것을 봤을 뿐이에요. 이덕수가 물었어요. 그 사내가 누구인지는 알았습니까? 모르긴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은혜 씨 친정 쪽 먼 일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때는 몰랐고 저도 괜히 말을 옮겼나 싶긴 해요. 이덕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친정 일가라면 은혜가 외간 남자와 어울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친척을 문 앞에서 맞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소문이 되어 어머니 귀에 들어갔고 어머니는 그 말 하나로 며느리를 쫓아내기로 결정해버린 것이었어요. 이덕수는 최씨 댁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여인은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고개를 약간 숙이며 내가 경솔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덕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어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은 장터 쪽을 향했어요. 걸으면서 이덕수는 2년의 시간을 다시 헤아렸습니다. 어머니의 의심, 한 안악의 가벼운 말, 아무 해명도 하지 않았던 조은혜. 세 가지가 맞물려 이 모든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조은혜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억울하다고, 사실이 아니라고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쫓겨나면서도 2년이 지나도록 이덕수를 찾아오지 않으면서도 그 침묵의 이유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장터가 가까워졌어요. 오늘도 봄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장터 어귀에서 조은혜를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나물 광주리를 앞에 두고 아이를 등에 업은 채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덕수가 다가가자 조은혜는 먼저 알아봤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이덕수가 손을 저어
그대로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쪼그려 앉았어요. 아이는 오늘도 조은혜의 등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이덕수는 그 작은 얼굴을 잠깐 바라봤어요. 잠든 얼굴이 평온했습니다. 세상 모르고 자는 아이의 얼굴이란 언제 봐도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힘이 있었어요. 이덕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최시댁 며느리를 만나고 왔소. 조은혜의 눈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분이 말했소. 집 앞에서 사내를 봤다고. 그런데 그 사내가 당신 친정 쪽 일가라는 것도 나중에 알았다고 했소. 조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광주리 위로 내렸어요. 이덕수가 이어 물었습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소. 어머니가 당신을 내쫓을 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억울하다고 사실이 아니라고 왜 말하지 않았소이까? 조은혜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장터의 소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어물전 쪽에서 흥정 소리가 들렸고 아이들 뛰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 소란 속에서 조은혜만 고요했습니다. 이윽고 조은혜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어머님은 처음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어요. 혼인 첫날부터 알았습니다. 눈빛이 달랐거든요. 말씀은 정하게 하셨지만 며느리를 보는 눈이 늘 차가웠어요. 그래도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물을 깃고 밥을 짓고 어머님 반찬을 따로 챙겼어요. 그렇게 2년을 살았습니다. 이덕수는 말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나가라고 하셨을 때 저는 그 눈빛을 봤습니다. 이번엔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떤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어머님은 이미 마음을 정하신 뒤였어요. 그 마음을 제 말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왔단 말이오. 조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나오기 전에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당신이 어머님을 믿을 것인가, 저를 믿을 것인가. 그때 저는 당신이 어머님 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어미를 믿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찾아가지 않았어요. 찾아가서 당신 입으로 가라는 말을 들으면 그게 더 아플 것 같았습니다. 이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조은혜의 말이 가슴 안으로 깊이 파고들었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2년 동안 이덕수는 어머니의 말을 믿었어요. 단 한 번도 직접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은혜의 침묵은 포기였고 그 포기는 이덕수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이덕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조은혜를 바라봤어요. 내가 틀렸소. 진작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소. 조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가가 붉어졌어요. 장터 한편에 봄볕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덕수는 조은혜의 맞은편에 앉은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슴 안에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정작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왜 진작 찾지 못했느냐는 말, 인연이 얼마나 힘들었느냐는 말. 그 모든 것이 목구멍 앞에서 엉켜버렸어요. 한참 만에 이덕수가 먼저 꺼낸 것은 뜻밖에도 아이 이야기였습니다. 아이 이름은 지었소. 조은혜가 살짝 눈을 들었어요. 예, 했습니다. 이슬로자를 써서 이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덕수는 그 이름을 입안에서 조용히 되뇌었어요. 이슬. 맑고 여린 이름이었습니다. 새벽에 풀잎 위에 맺혔다 사라지는 것.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하게 빛나는 것. 혼자 아이를 키우던 여인이 지은 이름치고는 너무 고왔어요. 이덕수가 물었습니다. 내 아이요. 조은혜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예,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덕수는 그 대답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감은 눈 안에서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안도감, 미안함,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묵직한 회한이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첫 계절을 보내고 뒤집기를 하고 앉고 서고 걸음마를 시작하는 그 모든 순간을 자신은 몰랐어요. 어머니의 말 한마디를 그대로 믿은 채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덕수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좋은 애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겠소. 아이를 좀 볼 수 있겠소이까. 좋은 애는 잠시 이덕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등에서 포대기를 풀었습니다. 이슬이가 잠에서 깨어 눈을 비볐어요. 좋은 애가 아이를 안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덕수는 두 손을 내밀어 아이를 받아들었어요. 아이가 낯선 손길에 잠깐 긴장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이덕수를 올려다봤어요. 이덕수는 그 눈을 마주봤습니다. 까맣고 또렷한 눈이었어요. 어딘가 익숙한 눈매였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얼굴을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가슴이 먼저 알아봤어요.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요. 이덕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남자가 장터 한복판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은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체면보다 더 큰 것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이덕수는 고개를 살짝 숙여 아이의 이마에 얼굴을 가까이 댔어요. 아이의 냄새가 났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냄새였어요. 이슬아. 아이가 이덕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느닷없이 손을 뻗어 이덕수의 코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까르르 웃었어요. 좋은 애가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참는 얼굴이었어요. 이덕수는 아이를 가슴에 안은 채 좋은 애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주시겠소. 내가 잘못했소. 2년 동안 찾지 못한 것, 지키지 못한 것, 내가 사과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오. 그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오. 집으로 돌아와 주시오. 좋은 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한 줄기 뺨을 타고 내렸어요. 그날 저녁 이덕수는 좋은 애와 이슬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좋은 애는 이덕수의 청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장터에서 한참을 더 앉아 있다가 해가 기울 무렵에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슬이의 짐은 많지 않았어요. 포대기 하나, 낡은 보따리 하나, 그것이 2년의 살림 전부였습니다. 이덕수는 보따리를 받아들었어요. 가볍고 작은 그 무게가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세 사람이 집 대문 앞에 섰을 때 어머니 박 씨가 마당에 있었어요. 인기척을 듣고 나왔다가 아들 뒤에 선 좋은 애와 아이를 보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이덕수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은혜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슬이도 데려왔습니다. 박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좋은 애를 바라봤다가 아이를 바라봤다가 다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안에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당혹감, 부끄러움, 그리고 뭔가 무너지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좋은 애는 이덕수 뒤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하고 낮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원망도 반가움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한 인사였습니다. 박 씨의 눈이 이슬이에게 고정됐어요. 아이는 좋은 애 품에 안긴 채 낯선 할머니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한 발짝 다가갔어요. 그리고 아이의 얼굴을 가까이서 들여다봤습니다. 이덕수가 박 씨 옆으로 다가섰어요. 어머니, 이 아이가 누구 자식인지 알겠습니까?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덕수가 이어서 말했어요. 제 자식입니다.
틀림없이 제 자식이에요. 어머니도 보면 아실 것입니다. 박 씨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아이의 눈매를 보고 있었어요. 아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손을 뻗어 이슬이의 볼을 살짝 건드렸어요. 이슬이가 그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박 씨의 입에서 낮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마당에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작게 울렸어요. 박 씨가 조은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은혜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어요. 박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섣불렀다. 확인도 않고 믿지 말아야 할 말을 믿었어. 그리고 너한테 해선 안 될 짓을 했다. 2년이 지나도록 모른 척했고 내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외면했어. 조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어요. 박 씨가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들어오라 하지 않겠다. 그러나 들어와 준다면 내가 제대로 대하겠다. 2년의 것을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달리 살겠다. 조은혜는 한참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님 하고 말했습니다. 이덕수는 그 자리에서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 안에서 오래 눌려있던 것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슬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흔들었어요. 박 씨가 그 작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닿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이덕수의 집에는 오랜만에 저녁 밥상이 셋이서 차려졌습니다. 박 씨가 직접 상을 받았어요. 평소보다 반찬이 많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것이 박 씨 나름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덕수는 알았어요. 조은혜는 부엌 한편에서 이슬이를 무릎에 앉힌 채 밥을 먹었습니다. 박 씨가 이슬이 앞에 부드러운 나물을 덜어주었어요. 이슬이는 할머니의 손을 빤히 바라보다가 입을 벌렸습니다. 박 씨의 얼굴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어요. 밥상이 거치고 이슬이가 잠든 뒤 이덕수와 조은혜는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안채로 들어간 뒤였어요. 마당에는 봄밤의 공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멀리서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나란히 앉아 마당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어색했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함께 살았던 날들과 헤어져 지낸 날들이 뒤섞여 어느 것이 진짜 시간이었는지 가늠이 되지 않았어요. 이덕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슬이를 낳을 때 힘들었소. 조은혜는 잠시 마당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두 글자가 밤 공기 속에 짧게 떠올랐다가 가라앉았어요. 이덕수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혼자라는 말이 가슴 안에서 오래 울렸어요. 아이를 낳는 그 순간에도, 아이가 처음 울음을 터뜨린 그 밤에도 곁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그 모든 순간에 어디 있었느냐고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어머니의 말을 믿은 채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은 채 살고 있었습니다. 이덕수가 말했어요. 미안하오. 조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였을 뿐이에요. 이덕수가 이어 말했습니다. 변명을 하고 싶지 않소. 어머니의 말을 믿었다는 것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도 다 내 잘못이오. 당신이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하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소. 조은혜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손을 무릎 위에 모아 쥐고 있었어요. 손등 위로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후 조은혜가 말했어요. 저도 잘못이 있습니다. 당신을 믿지 못했어요. 찾아가면 당신이 어머님 편을 들 것이라 미리 단정하고 처음부터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덕수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조은혜가 자신의 잘못을 말하는 것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기도 했어요. 이덕수가 어머니 편만 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조은혜가 믿어주었더라면 어쩌면 인연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어요. 그러나 이번 침묵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막힌 침묵이 아니라 통한 침묵이었어요. 서로의 잘못을 나누고 난 뒤에 조금 가벼워진 고요함이었습니다. 이덕수가 조은혜를 바라봤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겠소. 조은혜는 고개를 들어 이덕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예 라고 했어요. 마당에 달빛이 고요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덕수의 집에서는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밥 짓는 냄새였어요. 아침마다 나는 것이 당연한 냄새인데 이덕수에게는 오늘따라 그 냄새가 달랐습니다. 부엌 쪽에서 국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은혜가 일어나 아침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슬이는 마당 한편에서 볕을 받으며 앉아 돌멩이를 집었다 놓았다 하고 있었어요. 박 씨가 그 옆에 쪼그려 앉아 이슬이가 건네는 돌멩이를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이덕수는 마루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돌멩이를 줍고 할머니가 받아주고 부엌에서 밥이 되는 것. 아주 작고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그러나 이덕수의 눈에는 그 평범함이 눈부시게 보였습니다. 2년 동안 이 집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박 씨가 이슬이에게 뭐라 말을 건넸습니다. 이슬이가 까르르 웃었어요. 박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덕수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마루 기둥에 등을 기댔어요. 어젯밤 조은혜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나눈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나도 잘못이 있다는 말,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과 예, 라는 대답이었어요. 짧은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들이 인연의 공백을 메우기 시작했어요. 조은혜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행주를 들고 이슬이를 찾는 눈빛으로 마당을 훑었어요. 이슬이가 할머니 옆에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표정이 풀렸습니다. 그러다 마루에 서 있는 이덕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조은혜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덕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어요. 네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이슬이는 할머니 옆에 앉아 숟가락을 두드렸어요. 박 씨가 이슬이의 손을 잡아 숟가락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조은혜는 이덕수의 밥그릇에 반찬을 덜어주었어요. 이덕수는 받아 먹었습니다. 밥상머리에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침묵처럼 굳이 말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고요함이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이덕수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봄볕이 마당 가득 내려앉아 있었어요. 이슬이가 아장아장 마당을 걸어 다녔습니다. 조은혜가 마루에 걸터 앉아 이슬이를 바라봤어요. 박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를 냈습니다. 이덕수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날이었어요. 어젯밤의 말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겠소. 예.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이슬이가 아버지 쪽으로 아장아장 걸어왔습니다. 이덕수가 쪼그려 앉아 팔을 벌렸어요. 이슬이가 그 품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덕수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조은혜가 마루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봄볕이 따뜻하게 마당을 채웠어요. 이덕수의 집에 오래 비어있던 자리가 오늘 아침에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